안녕하세요. 명순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왜 근골격 통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재미삼아 뭐 운동을 하시거나 뭐 산책을 하실 때, 운전을 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좀 저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이런 근골격 통증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좀 믿음도 안 가고, 그래서 제 말에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녹음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근골격에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모든 통증의 원인은 굳어져서 생기고, 굳어지면 피가 못 가고, 그러면 신경세포들이 통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저는 뭐 평상시에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근골격이 아픈 적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물론 뭐 총각 때 허리가 한번 삐끗해가지고 크게 고생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몸은 유연해도 항상 이 허리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약했다기보다는 뭐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허리가 우리가 삐끗한다고 그러죠. 물건 들다가. 그게 반복적으로 뭐 한 30대부터 반복적으로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런 허리 통증.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짱한데 그 삐끗한 게 오면은 한 2, 3주 정도, 한 달 정도 좀 허리가 좀 마음대로 운동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저절로 시간이 가면서 또 정상이 되고, 그런 정도의 허리 통증이 있었지, 다른 데는 조금도 이제 아픈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허리가 약해지니까 이제 조금만 뭐 허리를 쓰면은 좀 뻐근하고, 그 정도가 있었죠. 그때가 한 10년 전쯤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골격에 관심을 갖게 된 계획이 횟수는 약 10년 전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좌골신경통이 뭔지 이런 것도 전혀 이제 몰랐죠.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평생 테니스를 쳤는데 다리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나면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다녀도 무겁지 않았던 다리가 좀 산에 올라갈 때도 무겁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부엌에 서 있는데도, 설거지 하려고 서 있는데도 이 다리가 좀 팍팍하다고 할까요? 무겁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마사지 샵을 가끔 다녔는데, 장 마사지 하러 자주 갔어요. 장을 풀어주면 좋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이 장 푸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조선족 여인이었는데 등치가 좀 크고
좀 배 마사지 좀 이렇게 좀 해달라는데 좀 어설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등이나 풀으라고 엎드렸는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무릎으로 제 엉덩이 부분을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엉덩이는 이제 그 근육이 크니까 이 몸무게를 실어서 이제 무릎으로 이제 그 짓누른 거죠. 근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리가 유난히 이제 정상 때처럼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3일 연장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거기를 조지라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제가 이제 소나기 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때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아무튼 걸어다니면서 엉덩이 그 아픈 데를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자꾸 뭐 한 일주일 정도 풀었나요? 양쪽 엉덩이를. 그랬더니 정말 다리가 놀랍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돌아다니도 다리가 무겁지 않을 정도로 뭐 20대 다리가 긴 것처럼. 그때부터 아마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리가 다 풀리니까 엉덩이를 아무리 쥐어짜도 그 아픈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좌골신경통 왜 우리가 우골신경통은 없을까? 이 좌측만 아픈 건가? 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왼자가 아니고 안질좌라는 거죠. 즉 말초신경은 우리가 뭐 말초신경이라고 하니까 꼭 뭐 피부 끝에 있는 신경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이 중추신경, 즉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끝단의 신경뿐만 아니고 이 굵은 신경들도 다 말초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저 발끝, 피부 끝까지 흘러가기 위해서 많은 전선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신경이 굵은 신경도 있고 얇은 신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도 있죠. 우리 피부를 어디든 만져봐도 다 감각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고 바람만 스쳐도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온몸이 신경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굵은 신경부터 모세혈관까지 있듯이 신경도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말초신경입니다. 자, 이 다리는 팔보다 훨씬 크고 굵죠. 그래서 말초신경들이 굵은 신경들이 이 허리 요추 그 부위에서 빠져나온 신경들이 다리 쪽으로 많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뭔가가 흐르기 위해서 존재하죠. 도로도 마찬가지고 전선, 뭐 수도관, 다 이런 게 어떤 선이잖아요. 혈관도 그렇고 신경도 선이죠. 그래서 뇌가 발전소라면 이 발전소 뇌에 그 어떤 전기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신경을 흘러서. 그래야 모든 기계가 모든 그 우리 신체 부위가 작동을 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자율신경 뭐 이런 또 자율신경이라고 또 우리가 부르는 게 있지만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말초신경 중에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즉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그런 신경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가 어디가 안 좋으면 뭐 자율신경 실조증 그런 말도 있죠. 아무튼
좌골신경이라는 것은 엉덩이 밑으로 앉으면 딱 닿는 그 부위, 뭐 우리 연필 정도 굵은 말초신경 줄기가 다리로 흘러가는 그런 신경 줄기입니다. 그 말초신경을 아무튼 그 좌골신경을 풀으니까 다리가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뭐 현미효소도 없었고 명수식 섭생도 몰랐던 시절이었죠. 열심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현미 채식을 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해부도, 신경 해부도 책을 사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신경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그 건강서적, 뭐 신경 청소, 중추신경을 강화시켜라. 아무튼 신경에 관한 어떤 건강 서적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의사가 쓴 그 신경 청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그분 말은 우리는 신경 덩어리인데 이 신경의 흐름이 막히면은 모든 병이 생긴다. 그래서 신경을 풀어줘야 된다. 그걸 이제 신경 청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은 엉덩이를 만져봤어요. 그 좌골신경 제가 이제 풀었던데, 거기를 꽉 손으로 쥐었을 때 제가 완력이 굉장히 센 편인데, 다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거기가 다 아프더라는 거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상관없이 거기를 세게 잡아도 통증이 적었어요. 전혀 아프지 않거나. 그러면서 이제 직장 동료, 뭐 후배, 뭐 아는 지인들 있으면은 엉덩이를 막 자꾸 이제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아무튼 그 좌골신경이 굳어 있으면은 뭐랄까요, 온돌방, 우리 음식 먹으러 가면은 그런 앉아서 먹는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오래 못 앉아 있고 막 몸을 뒤척이고, 그리고 다리가 무겁거나 뭔가가 불편한 증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일치를 하더라. 그러면서 아무튼 숱한 사람들의 엉덩이를 만져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서 좋아지는 것을 또 많이 봤고요.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었는데 남자분인데, 이 다리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바로 몸을 띄질 못해요. 그리고 다리 한쪽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뭐랄까 힘이 없는 팔자걸음을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잠깐 한 6, 7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똑바로 걷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죠. 동생분들이 오빠가 똑바로 걷는다, 옛날과는 틀리게, 이런 말을 해주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신경이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책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부위 신경도
그렇게 풀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황윤건 의사가 쓴 내 몸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한 20년 가까이 외과 수술 종합병원에서 해보고 나서 쓴 그런 근골격 통증에 관한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상식 또는 의사들이 말하는 게 전부 틀렸다. 그러시면서 특히 이제 디스크, 허리 통증도 진짜 디스크 사진상으로 디스크가 터져 있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허리 아픈 게 아니다. 단지 허리 주변 근육이 굳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풀면 다 좋아진다. 그게 무릎도 마찬가지다. 퇴행성 염증, 마무디에서 아픈 게 아니다. 무릎 주변 연부 조직이 굳어져서 생긴 거다. 그걸 다 풀면 좋아진다. 그리고 발목, 목 디스크 이런 것도 다 굳어져서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의사들이 상업적으로, 병원에서 상업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풀어서 나으라.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 종합병원을 나와서 개인병을 차렸는데 엑스레이도 CT도 수술실도 없어요. 그 약 처방도 안 해요. 대부분은 단지 환자들이 오면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알려준답니다. 그 책을 보고 또 이제 중국 사람 샤옹츠가 쓴 박타 건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도 어떤 통증이든 다 굳어져서 생긴 거니까 스트레칭과 박타, 자극이죠. 주먹이나 손으로, 손바닥으로 때려서 박타로 다 나을 수 있다. 디스크는 사기다. 이런 내용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 이제 엉덩이만 푸는 게 아니고 허리 같은 데를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지더라는 거죠. 병원에서 협착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사람도 그 주변을 푸니까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계기로 제가 허리 평생 이 고질병이 있었죠. 삐끗하는 거. 평상시에는 전혀 말짱한데 저는 몸도 굉장히 다른 데는 유연하고 다리도 막 일자도 찢어지고 그래서 남들이 놀랄 정도로 유연한데도 이제 허리가 항상 삐끗하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주 그러시는 분도 있고 진짜 1년에 한 번 그러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것을 이제 황윤건 의사 책을 보고 이제 이걸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상식은 나는 소양인이나 신장기운이 약해서 이렇게 허리가 항상 삐끗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믿고 살았죠.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해서 운동을 하는 게 오랜 습관인데 둔치에서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앞에 한 40km 나가는 돌멩이가 있더라고요. 보통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막 무거운 거 들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병원에서도 절대 허리를 쓰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진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네 통증이 생겼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황윤건 의사 말에 의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허리 주변이 굳어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굴신 운동을 하고 거기를
몽둥이로 찍든 때리든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막 그 허리 힘으로만 이용해서 들었어요. 겨우 뭐 3개 들 정도 무거운데, 그랬더니 막 하루 종일 허리가 뻐근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날 또 들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항상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일주일 정도 계속 그 무거운 돌을 드는데 나중에는 막 8개, 10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봉으로 허리를 그냥 그 아픈데 허리를 막 강하게 찍어줬죠. 서서 이렇게 뒤로 해서. 한 2주 이상 지났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강해진 거예요. 자기가 딱 느끼잖아요. 내 허리가 약한지 강한지. 저보다 몸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밀기를 해도 제가 밀어버릴 정도 이 허리가 정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을 막 이제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푸는 방법은 이제 좀 황윤 의사가 푸는 방법하고는 좀 틀린데, 제 나름대로 이 부위는 어떻게 하면 더 좀 효과적으로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한 직원이 있었어요. 협착이라서 이 동료는 이제 국회 테니스 멤버였는데 테니스만 치고 나면은 그 다음날 허리가 너무 뻐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또 골프도 좋아하는데 너무 허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어쩔 때는 삐끗해가지고 또 엉거주춤하고 다니면서 우울한 거죠. 뭐 평생 취미가 테니스와 골프 같은 것인데 병원에서 협착이니까 그런 거 운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거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는 나중에는 더 허리가 아플까봐 이제 마음대로 운동도 못하고 우울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를 한 명 고쳐볼까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그 아픈 허리 고쳐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깐 업무 시간 중간에 만나서 이제 소파에 눕게 하고 그 허리를, 그 아픈 허리 그 부위를 찍어주고 굴신 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무거운 걸 들고 숙였다 폈다, 그리고 그 허리 삐끗하는 그 부위를 강하게 막 계속 찍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 뭐 잠깐 했겠지 뭐. 한 달 만에 그게 거의 많이 좋아졌어요. 테니스를 치고 나도 옛날 같으면 치고 나면 그 다음날 허리가 뻐근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골프도 마음대로 치고. 그래가지고 이 동료가 테니스 동호회 카톡방에 그 수기를 올렸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허리가 나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직장 동료들이 소문 듣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막 자기 지인들이나 친척도 막 데려오고. 근데 이제 그 굉장히 힘든 일이죠. 손가락을 막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낳는 재미에 막 해줬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별의별 허리도 이 아픈 양태가 아주 다양하죠. 그때 이제 또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 같아요. 지금은 퇴직을 했지만.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어디 뭐 놀러도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떤 큰 카페, 회원수가 많은 카페에다가 이 근골격 통증에 관해서
글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지금 아픈 이유는 병원의 그 진단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그 신경이 굳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 신경을 풀면은 낫는다. 그 원인 불명의 통증들은 다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안 낫는 그런 통증 환자들이 막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막 집에까지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막 서너 명씩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고치니까. 물론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푸는 방법이나 어떤 보는 관점이 좀 지금보다는 이제 미숙했죠. 자, 예를 들어서, 형님, 자, 직장에 뭐 어깨 아픈 사람, 이제 다양한 부위, 이제 그 신체 부위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풀었죠.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신경이 굳어서 생기는구나, 통증이. 우리가 이제 근육이 굳었다, 염증이 있다, 이래서 통증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풀다 보니까 모든 게 신경이더라. 물론 근육이 굳은 것이 신경이 굳은 건 이제 똑같죠. 뭐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신경을 염두에 두고 그 신경을 풀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요령이 있어요.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통증이 사라지고, 빨리 차도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 근골격에 나타나는 온갖 통증들, 정말 가벼운 통증부터 끔찍한 통증까지,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통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뭐 뚜렷한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이 그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뭐 섬근육통이니 무슨 자율신경 실조증이니 어떤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뭐 이런 모든 것들, 내 몸의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의 원인은 신경이 굳어서 생기더라. 신경이 굳어지면 왜 통증이 생기냐? 굳어지면 피가 못 간다. 피가 못 가면 그 신경세포는 통증을 만들어낸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통증이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의사 소견대로 어떤 통증의 원인을 말해주는데 이 부분에서 엄청난 오해와 억측, 오진이 있더라. 왜냐? 신경이 굳었다는 개념도 없고 그것을 풀어서 낫는다는 개념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은 황윤gen 의사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뭐랄까요, 어떤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자다가 이 오금에서 번개가 친대요. 전기가 오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서울에 쫓아온다는 거예요. 제 글을 보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까지 오느냐, 내가 곧 그 고향에 내려가는데 부안으로 와라 해가지고 목욕탕에서 만나서 그 찌릿한 그 부분을 후려 팠죠. 그러니까 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렇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자, 그것을 안 가본 데 있겠어요? 그 사람이. 또 한 분은 대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앉아 있으면 다리가, 종아리가, 엉치가 시려가지고 이 엉덩이부터 이 허벅지까지
도대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빨리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였던 분인데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셨고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엉덩이 속을. 그래가지고 한 2, 3주 만에 완벽하게 나왔죠. 자, 알고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풀 때 끔찍한 통증, 끔찍한 고통이 따르죠. 굳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풀 때. 그 풀 때 앞 통증이 사라지면 그만큼 반드시 나아 있습니다. 또 어떤 초등학생이 왔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벅지 뒤쪽이 땡기고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앉아 있질 못하는 거예요. 20분 이상을. 자, 수십 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뭐 아이가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인 분명이죠. 그 간단히 그냥 그 통증을 유발하는데 깊은 곳에 신경을 자극해서 풀었더니 감쪽까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허벅지 뒤쪽으로 강한 땡김이 있어서 이렇게 걸을 때 아프고 조깅을 좋아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소에 이제 친하게 지냈지만 뭐 저한테 이제 얘기를 않고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 지가 10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이제 추운 겨울날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반바지를 입고 나갔답니다. 근데 이제 추우니까 1시간만 뛰다 이제 오려고 했는데 아는 지인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서 한 6시간 정도를 이 추운 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달리니까 전체적으로 춥진 않았지만 이제 냉기에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6시간 동안 일을 시킨 거죠. 다리를 썼죠. 그래서 이 마치 와사층이 오듯이 이 신경이 거기가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 어떤 짓을 해도 안 낫고 아무튼 걸을 때 거기가 땡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달리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간단히 낫게 해줄까 하고 거기를 깊이 후벼 파면서 풀어줬어요. 근데 단 한 번에 사무실까지 가는데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체육관에 가서 거기를 막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감쪽까지 나와서 조깅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막 풀어주는데 막 입에다가 수건을 물리고 막 풀어줬죠.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한 직원이 이제 그 풀어주는 그 동료하고 이제 잘 아는 사이였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다리가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거 해갖고 엄청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허리가 군대 제대하고 지금 20년 넘게 허리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산다. 뭐 디스크가 3개가 뭐 이렇게 파열되어 있고 뭐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으면서 겨우 이제 살고 있다. 그 집에 가면 자기 이렇게 양발을 못 신어서 애들이 꼭 신겨주고 뭐 김장이라도 하러 가면은 자기네 애나 보고 있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료도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막 허리 옆에를 강하게 눌러주고 때려주면서 굴신, 무거운 걸 들고 허리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불과 2주 만에 허리가 엄청 좋아져 가지고 약도 다 끊고 지금은 뭐 아무 약도 안 먹으면서 정상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약간 근데 이제 그분이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이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이 운전하는 직업인데 운전을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면 종아리 옆으로 강하게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 쥐나는 부위를 풀어줬죠. 그러니까 그 쥐나는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허리도 지금은 뭐 정상에 가깝게 이제 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부위를 이제 막 그러니까 어깨, 뭐 목 이런 데는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환자들의 어떤 다양한 증상들 있죠.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만져봤어요. 뭐 내가 또 어떤 분이 자기는 그분은 이제 주식하다 알게 된 분인데 찬바람만 쐬면은 이 두통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바이트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절대 에어컨 밑에 안 가고 겨울에는 그냥 조금만 추워지면 바로 머리에 번거지를 쓰고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저 모든 통증은 신경이 굳어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두피를 이제 우리가 두피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푸는 게 아니고 막 소리가 나게 손톱으로 그냥 그 두피를 최대한 깊이 파서 풀어줍니다. 아픈 데만 찾아서. 아픈 놈이 범인이거든요. 굳어있는 놈이고 피가 못 가는 이 신경세포거든요. 그렇게 풀어줬더니 감쪽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도 없고. 그러니까 두피 신경이 굳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모든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증 또 머리가 몽롱함 이런 것도 전부 다 신경을 풀었더니 감쪽까지 사라지더라. 그것도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냥 뭐 슬프게 좋다 말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만큼 잘 풀어야 되겠죠. 자, 심지어 어떤 분이 머리에 이제 뇌 종양 수술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일부 잘라냈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자꾸 머리가 이렇게 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찌릿찌릿 하면서.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나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녹즙도 하고, 생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별것을 했는데 요지부동이죠. 원인이 거기 안 있는데, 그 단양에 계신 분인데 아무튼 찾아오셨어요. 벌써 오래되고 심하게 굳은 곳은 부어오릅니다. 무릎이 붓듯이. 거기를 정말 한 6, 7번 풀었나요? 그리고 본인이 풀고 벌써 2번 푸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잤었는데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점차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간만하이프 쓰면 또 머리에 그런 통증이 있는 분들 있죠. 다 그런 것도 신경이 굳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신체 부위 모든 부위를 다 풀어봤죠. 족저, 근막염, 또 뭐 엘보, 또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도 뭐 등허리가 아프거나 뭐 옆구리가 아프거나 또 어떤 분은 암 종양덩어리가 뱃속에서 커가는데 여기서 통증이 있어서 저녁에 잠을 못 잔다. 그 부위, 통증이 있는 그 암 종양덩어리 그 부위 신경을 풀어줬더니 밤에 편히 잠을 자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떨림, 얼굴이 막 떨리죠. 그럼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이치적으로 그러면 영양 부족인 사람은 다 떨려야 돼요. 저 못 먹고 못 사는 소말리아인들이나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영양 부족이니까 뭐 얼굴이 떨리고 막 쥐가 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영양 부족이라면은 왜 거기만 떨까요? 몸 여기저기가 다 떨려야지. 근데 보면 떨리고 쥐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죠. 그 자리. 항상 똑같은 자리. 그렇다는 것은 그 신경 줄기 하나가 굳어 있다는 뜻이죠. 그걸 풀어주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경은 진짜 엄청 그 가는, 즉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이런 신경들이 한 가닥이 굳어지면은 정말 굳어진 정도에 따라서 끔찍한 통증을 만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이제 좀 굳어 있는 데는 좀 쓸 때 아프죠. 근데 심하게 굳어 있는 데는 가만히 있어도 막 저리고 애리고 막 사람 미치게 만들죠. 그리고 목 디스크라고 해서 견갑골 주변이 심하게 굳어지면 또 끔찍한 통증이 옵니다. 그 한 분은 뭐 너무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운전하다가도 막 악소리가 날 정도로 막 거기가 어떤 통증이 올라오면은 대로변에서도 막 내려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좀 풀어주면 좀 괜찮고, 그런 통증이 오면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죠. 안절부절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분도 병원 진단은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신경을 푸니까 지금 수술도 안 하고 잘 살고 계시죠. 자, 여기서 진짜 병원 진단이 맞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대부분은 풀어서 나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도저히 그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죠. 어떤 우리가 원인 없는 그 통증들은. 기껏해야 우리가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약을 먹는 거죠. 진통제. 진통제라는 것은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지, 낫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불이 났는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굳어지니까 빨리 피를 보내라. 근데 그 경고를, 사이렌을 꺼버린 거예요. 그 약을 먹는 것은. 자, 그러면은, 우선 당장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써요. 무리해서. 그러면 거기가 더 굳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데 손가락 이런 데가 막 그 굳어지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프다가 점점 그 부위가 두꺼워집니다. 그 부위 딱딱해지면서 부어요. 두꺼워지죠. 자, 그러기 전에 거기를 자꾸 자극해서 풀어줘야 되고, 이미 두꺼워진 것도 자극해서 풀어주면은 점차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끔찍이 아프죠. 자, 심지어 눈이 시렵다, 눈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시렵다, 이런 것도 눈 주변을 풀어주면은 다 좋아지는 것들입니다. 그 심지어 이명, 이석도 그 신경의 어떤 부위가 굳어져서 생긴 것이다. 그 황인균 의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은 부인이 심한 그 이석증으로 어지러움이 있었는데 그 귀 주변을 풀어서 나은 사례도 있어요. 심지어 안면 홍조, 얼굴이 붉은 거 있죠. 이것도 그 부위가 굳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굳어져서 생긴 병인지 아닌지, 통증인지 증상인지, 이걸 아는 방법이 간단히 있어요. 그 부위를 한번 자극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곳, 아픈 곳이 없는 곳, 평상시 느끼는 정도의 통증만 있다면 신경은 굳어진 게 아닌데, 내가 안면 홍조가 있다. 근데 그 붉은 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러봤는데 유난히 아프다. 그럼 이것은 신경이 굳어서 생긴 겁니다. 신경이 굳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데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병원 진단이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이 다리가 저리다, 어디가 아프다. 자, 그것도 간단하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봐서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은 굳어서 생긴 거죠. 아무리 풀어도, 물론 이제 어설프게 풀면은 차도가 없지만, 아무리 풀어도 차도가 없다. 그러면은 진짜 병원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특히 이제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진단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디스크 때문에 눌려서 이렇게 다리가 저릴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크지 않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다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 한 가닥, 한 줄기가 굳어서 이 손목이 아픈 거예요. 신경을 압박해서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압박을 할까요? 거기가 굳어져서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을 자꾸 주물러 주면은 거기가 유연해지면서 풀린다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근골격 통증을 치료하는 수많은 요법들이 있습니다. 침뜸, 부항, 정형외과, 추나요법, 물리치료, 그 수많은 요법들이 있죠. 정말 근골격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수많은 전문가나 요법들이 있잖아요. 골타요법이니, 종부이론, 그런데, 어떤 치료법이, 내가 침을 맞으러 갔는데,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전혀 안 낫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치료법, 신경을 풀어서 낫는 치료법은 아주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근본 치료가 되고,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열의 9명, 양부에서 열의 9명은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근골격 통증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낫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좀 걸렸는데, 무릎이 좀 아팠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라진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통증을 낫기 위해서 병원이나 어디 진통제나 주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통증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그 굳은 부위를 푸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 어떤 통증이 됐든. 우리 말에 참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신경 좀 써라. 신경 꺼. 쟤는 신경이 둔해. 쟤는 신경질적이야. 신경이 곤두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경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 덩어리다. 이 신경세포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일을 하는 세포다. 그래서 피가 못 가면 정말로 다양한 통증들을 만들어낸다.
자, 우리가 오장육부의 병을 보면 그 종류가 진짜 수만 가지죠. 간 하나만 봐도 뭐 간염, 간암, 간경화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질병명이 있죠. 자, 근데 우리 근골격 통증도 부위마다 다 명칭이 틀린 병명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골격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들은 똑같다. 병명에 상관없이. 물론 물리적인 훼손,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거나 어디가 심하게 곪거나 또 암으로 인해서 어떤 통증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이외에 모든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들, 이상한 감각들 이런 것들은 딱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긴 거다. 즉 신경세포에 피가 못 가서 생긴 것이다. 피가 왜 못 가냐? 굳어져서, 뭉쳐서. 그러니까 근육이 굳었다 뭐 이런 말하고 뭐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진짜는 신경이 굳어져서 생긴 통증들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의 부위라든가 양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른 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병.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것은 마모가 돼서, 연골이 마모가 돼서 아프다. 그러니까 다른 통증으로 느끼는 거죠. 어깨가 뭐 석회화가 됐다. 전혀 다른 병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 방식대로 거기를 풀어서 주물러서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 가지 다 그렇게 풀면 낫는다는 거죠. 자, 다 병원에서 수술해라, 퇴행성이다, 마모되었다, 염증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정상에 가깝게 좋아진다. 오래된 교통사고 후유증들, 고개를 전혀 돌리지도 못한 사람 다 풀면 굳어져서 그렇다는 신경이. 자, 우리 그리고 말에 염증이란 말이 굉장히 많죠. 염자가 붙죠. 염이 붙는 것은 그냥 염자는 그냥 그 부위가 안 좋다 이런 뜻이죠. 염증이라면 정말로 거기가 붓고 막 곪아서 막 몸에 열이 나는 게 그게 염증이죠, 진짜. 자, 그런데 어디가 좀 부어 있다. 그런 것은 염증이라기보다 그냥 거기가 좀 안 좋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 부위조차 피가 가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몸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통증,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 정말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나는 병원에서 이게 마모가 되어서 물이 차서 염증이 있어서 아픈데, 괜히 내 말은 틀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통증들입니다. 모든 불편한 증상들, 이상한 감각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신경이 굳으면서 온다. 심지어 코로나 후유증으로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 이런 것도 가슴팍 주변 신경을 풀어주면 좋아진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폐에 이상이 없는데 그 부분도 이 목, 그 부위, 우리가 이제 쇄골이라고 하죠. 쇄골 가운데 꽉 누르면 기침이 나오는 자리, 그 자리를 풀어주면 좋아진다. 아무튼 살면서 또는 지금 겪고 있는 근골격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들은 스스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건 신경이 굳어서 생긴 것이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부위별로 뭐 발목, 뭐 족저근막염, 발바닥, 발가락, 뭐 무릎,
허리, 목, 어깨, 머리 이렇게 부위별로 세분해서 더 좀 다양한 그 통증 양태를 나열해 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그 푸는 방법이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죠. 뭐 사실 뭐 알고 보면 정말 너무나 단순한 건데, 자,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제 손가락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막 특히 엉덩이 큰 부위를 풀 때, 그리고 또 등치가 큰 사람들, 살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을 만들었어요. 봉을. 이제 그 풀 수 있는 도구. 자기 손이나 또 남을 풀어줄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봉 4가지를 제가 그것도 디자인을 해서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 치료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그래서 그 도구까지 만들었다는 거.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정말 이 근골격 통증에 관한 수많은 전문가,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의사, 전문가들이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많은 전문가들, 근골격을 다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모르느냐. 왜 얼굴 떨리고 쥐가 나는 것을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오해를 하느냐. 그건 신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정말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나 아까운 내용입니다. 자, 시골에 계시는 아시는 형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다 고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안 믿는다. 자기 이제 연세가 70이니까 친구분들 만나면 다 어디가 아픕니다. 근데 그 친구분들한테 거기 풀면 다 낫는 것들이다. 무릎이고 어디거든. 근데 들은 척도 않는다. 참 안 믿으니까 못 고쳐준다.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깝다. 기가 막힌 방법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나 아까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무릎 아프면 요양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은 그 무릎 아픈 부위, 그 부분을 막 돌멩이로 찍든 뾰족한 봉으로 막 후벼 파든 그렇게 풀면은 금방 좋아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